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 관리 2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요즘은 이제 거래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돼서 신청이나 뭐 이렇게 신고서를 작성해 갖고 전송해 달라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4대 보험 중에 뭐 오히려 일자리 안정자금이 생김으로써 우리 회계사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업무가 아니고 이제는 5대 보험 업무에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어떻게든 이제 진행을 하고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저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인데요. 자, 지원 대상이 나와 있는데 지원 대상의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에 대해서 금액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원칙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뭐 예외적인 사항들도 있는데 예외적인 사항은 뭐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개인 사업 중에 고소득 사업자, 과세소득이 5억은 초과하는 부분, 이런 부분의 사업자에 해당되시는 부분에 해당되면은 사업주가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뭐 불이행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 이 부분은 사업주에 대한 문제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받지 못한다는 거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원 가능 근로자. 지원 가능 근로자는 월 평균 보수가 210만 원 이하, 그리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지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시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특수관계인인 사업주, 뭐 당사자인 사업주는 당연히 안 되겠죠. 배우자, 직계 좀비속, 뭐 자식들 아니면 부모님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가 있는데요. 신청 부분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가 뭐 나름 뭐 복잡하다면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초 1회 한 번 처음 신청할 때 그 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간단하게 이제 체킹만 하셔갖고 추가적으로 입사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체킹층에서 간단하게 제출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신청을 어떻게 하냐. 2019년부터는 연중 1회 신청, 뭐 이후에는 연중 1회 신청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2018년도 개선 지원 사업 계속 지원 사업장은 별도로 신규 신청을 하진 않습니다. 예, 계속 유지가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보시면은 월평균 보수 신고가 사업장 가입자 내역 변경 신고서에 요 월평균 보수 신청서에 요 부분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있다는 얘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기존에는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아니면은 210만 원을 넘었거나 뭐 이렇게 돼서 보수를 변경을 해요. 뭐 210만 원 넘은 사람이 뭐 회사 사정이 어려워 갖고 뭐 한 200만 원으로 보수를 낮춘다. 이렇게 됐었을 때 기존에는 대상이 안 되다가 보수를 낮추게 된다면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신청으로 예를 하고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다 정도로 우리 월평균 보수 변경 시에 일자리 안정자금 체킹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월평균 보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일자리 안정자금 체킹을 하셔갖고 신청을 하시면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가입되지 않는 근로자나
가입되지 않은 사업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용보험 성립 신고서,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로서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가입된 거는 당연히 우리가 사업장 가입을 할 때, 통합서식이라고 했잖아요. 통합서식에서 고용보험과 관련된 거는 고용보험 성립 신고서라고 체킹하게 돼 있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 처음에 성립하면 당연히 자격 취득 신고도 하겠죠. 아니면은 성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근로자가 왔었을 때 우리는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를 하죠. 우리가 프로그램상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명칭은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라는 거죠. 여기 공통서식 중에 고용보험에 해당되는 명칭이 여기에서 보시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서라는 명칭인 겁니다. 예. 공통서식에 있는 부분이죠. 예. 보시면은 피보험자 자격 취득.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직원이 입사를 했고 우리는 기존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소백산 씨가 새로 입사를 했었을 때 월 금액이 200만 원이니까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할지 안 할지를 이렇게 체킹해서 같이 신고 서식에서 이제 포함이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예라고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예라고 누르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이렇게 일자리 안정하고 우리가 취득신고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소정 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기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소정 시간을 토대로 해서 이분이 최저임금의 이하가 되는지 이상이 되는지를 아마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소정 시간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주소정 시간에는 우리가 최저임금 계산할 때는 주시간이 포함돼서 계산하지만 주소정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하는 시간을 적으시면 돼요. 우리 일반적인 직원, 사업장의 일반적인 직원 같은 경우는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8시간에 5일인 40시간이 되겠죠. 자, 40시간으로 적고 우리가 월 평균 보수를 100만으로 적으면 이상하게 나와요. 그러면 일자리 안정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죠. 40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175만 원 정도 2019년도에 될 거예요. 그러니까 40시간 해놓고 200만 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이 되겠네 해서 딴 게 없으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을 수 있겠지만 40시간으로 하면은 175만 원 정도일 건데 여기에서 뭐 150만 원 뭐 이렇게 적게 된다면은 최저임금 이하가 될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요 주소정 근로시간과 월평균 보수 이 부분을 잘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뭐 별도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뭐 퇴사자는 퇴사자용 일자리 안금 신청서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퇴사자용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가 여기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 화면을 보시면은 신청서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나와 있는 걸 클릭을 해 보시면 뭐 체크리스트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인쇄로 보시면 자, 일자리 안정 신청서 일반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퇴사 근로자용 고용보험 가입 퇴사 근로자용 말이 좀 어려운데 자, 이 부분은 고용보험 관리 퇴사자용은 뭐 퇴사자용 일자리 안정금 신청서 뭐 이런 부분 정도로만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할 때 요거는 일반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퇴사 근로자용 고용종에 가입하고 퇴사된 근로자용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사하거나 중간에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거나 할 때는 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요 신청서로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바에서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확인서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요 부분을 맞아 보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 1회 신청 이후에 추가 신고 내역을 간소화한다. 예, 고용보험 취득 신고서상의 안정자금 희망 체크만 체크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맨 첫 연 1회에 신청을 할 때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보시면은 이 세부 내역과 체크리스트 체크해야 되는 부분과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장 현황과 공동사업자에 해당된다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이런 것까지 다 체킹을 하셔갖고 요 자체를 전체 다 작성을 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는 작성하셔서 신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요런 부분입니다. 요런 부분 체크리스트 아니 그 다음에 뭐 공동사업자면 정보 동의 요런 부분을 다 작성을 하셔야 돼요. 한 번 1회 신청할 때 한 번.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새로 입사자가 오거나 보수가 변경이 돼 갖고 변경 신청을 해서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때는 일자리 안정자금 희망 여부만 체크를 잘 하시면 된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하고 싶다. 그럼 사입자,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들어가셔서 자, 고용보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예를 처리를 하시고 주소정 근로시간을 적으시고 요 정도만 하셔서 요 부분은 작성이나 뭐 이렇게 인쇄 필요 없이 요 부분에서 요렇게만 제출을 하시면은 된다. 서식을 보면 요 서식만 제출해도 이제 일자리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 요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접수나 심사 요런 부분들은 뭐 요런 부분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대원칙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되고 근로자는 월 평균 210만 원 이하로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조건이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이 유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부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 서식에 대해서 뭐 대략적으로 보자면 여기에 서식이 있죠. 자, 일자리 안정자금 서식을 블록을 통해서 대략적인 기본 사항을 불러왔습니다. 여기에서 작성을 하시기 전에 한번 보셔야 될 것은 동의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동의사항이 체킹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 읽어보시면은 뭐 동의합니까? 뭐 동의합니다. 공시되면 동의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의를 체크를 하시면은 서식상 동의 부분이 체킹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 나온 것처럼 4대 보험 관합금 제도로 이제 사용을 하게 동의하냐는 거니까 이건 선택사항이니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동 세부 내역에서 보시면은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맞게 이렇게 잘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령 방법에서 어떻게 수령할 거냐? 우리 직접 수령할 거냐? 직접 통장에 입금이 되기를 원하냐? 아니면은 4대 보험의 대납을 4대 보험과 이게 대납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납으로 처리를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좌는 어느 은행에서 입금을 시킬까요? 그러니까 뭐 직접 수령 부분에 해당될 때는 그 부분을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지 방법은 뭐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고지 결정에 대한 통지 방법은 원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급 희망월도 희망하고자 하는 지급월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뭐 받는 것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자, 지급 희망일을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데요. 저 지급 희망일을 보시면은 지급 희망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좀 전에 봤던 건 2018년도 기준으로 봤고요. 자, 2019년도 보면 지급 피임날일은 15일입니다. 자, 이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시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체크 사항과 이렇게 처음 신고할 때는 이런 부분을 체킹을 해 주셔야 되는데 체킹을 해 주셔야 되고 밑에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서도 반드시 주소정 근로시간 아까 얘기한 주소정 근로시간과 월 평균 보수와 정액 급여를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입력을 정상적으로 잘 하셔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다 예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뭐 3개월간의 평균 30 미만인지 나머지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체킹을 다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체킹을 할 수도 있겠죠. 전체 선택을 통해서. 공동사업장일 때만 이 부분을 적는 부분이고요. 개인정보 동의도 공동사업장일 때만 이렇게 적게 돼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이런 부분이 이제 2019년도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이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준수를 한 거를 확인합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까지 제출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제출할 때 이 부분의 세부 자료들을 제출을 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통해서 새로운 근로자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할 수 있고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를 통해서 이제 일용직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다음 기준소득월의 변경을 통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간편하게 서식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회보험관리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